네, 안녕하세요. 미호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오늘 전고점에 도전한 두 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한 개의 기업과 한 개의 상품이 있었죠. 바로 테슬라와 비트코인인데요. 둘 다 저의 메인 포지션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먼저 보시면 비트코인은 오늘 전고점이었던 64,900달러를 부수고 무려 67,000달러 직전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의 관심이 비트코인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열기가 식고 나면 알트코인들이 다시 뜨는 시기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다음 시기에는 이더리움 같은 큰 알트코인보다도 솔라나, 에이다, 폴카닷, 루나 이런 규모가 작은 디파이 관련 알트코인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기업이자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기업이죠. 테슬라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애프터마켓 상황을 먼저 보시면 장 마감 후에 1.6% 떨어진 850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것만 보면 실적이 엄청 나빴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나 하는 생각도 하실 건데, 자, 우선 요약한 실적을 잠깐 보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분기에 24만 1,300대를 인도를 했고요. 매출은 137억 6천만 달러로 시장 기대치를 거의 비트를 했습니다. 또 EPS는 1달러 86센트로 시장 기대치였던 1달러 50센트 후반대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나게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두 번째로 순이익 10억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작년 동기에 3억 3천만 달러에 거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분기 EPS는 제 예상치였던 1달러 65센트보다도 훨씬 높은데요.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이익률 상승, 그러니까 마진의 상승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 실현과 기술 개발로 인한 원가 절감 및 연구비용 절감, 그리고 훌륭한 브랜드 포지션을 이용한 가격 인상 등으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마진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우리가 총이익이라고 하죠. 그로스 마진이 지난 1년간의 평균인 22%대보다 훨씬 높은, 그리고 역대 최고인 26.6%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요. 영업이익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 1년간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8%였는데 그나마 극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지난 분기 덕분이고, 원래는 훨씬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든 존슨 등이 테슬라는 규제 크레딧 빼면 여전히 적자 기업이다라고 놀림받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낮은 마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 무려 14.5%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드디어 돈을 만들어내는 수익성 있는 기업이란 게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갭 순이익 기준으로 16억 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냈고, 규제 크레딧 2억 8천만 달러는 이제 더 이상 태클을 걸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이하게 비트코인 관련 5천만 달러 정도의 손상금이 있는데요. 이건 장부상의 문제이고, 실제로 테슬라는 현재 약 30억 달러 가까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은 약 1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최초에 15억 달러에 샀으니까 이미 2루타 이상을 친 것입니다. 다만 규정상 이 비트코인은 매도를 할 때가 아니면 이득으로 잡히지가 않는데, 결국 언젠가는 공장을 지을 때 쓰이게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또한 슈퍼차저의 확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분기 만에 거의 10%가 증가해서 스테이션 수가 3,250개까지 증가했고요. 커넥터의 수는 무려 29,281개로 3만 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가 텍사스는 현재 시운전 중이라고 하고요. 조만간 가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현재 장비 테스트 중이며 연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말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텍사스는 연내 시운전 끝내고 소량 생산에 들어갈 것 같고, 기가 베를린은 연내 최종 승인 받고 빠르면
연내에 소량이라도 생산을 들어가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FSD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주주총회지가 직전에 있었던 만큼 거기서 나왔던 거 이상의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 외에 에너지 스토리지, 솔라, 각종 서비스, 보험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특기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텍사스와 베를린에서 올해 안에 생산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마지막 멘트로 적어두었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어닝콜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얼마 전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얘기를 했기에 이번 어닝콜은 특별하게 다룰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중요했던 얘기를 보자면 CFO인 자크 커우는 여전히 테슬라가 매년 50%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거의 90만 대 가까운 차량을 판매할 것이기 때문에 50% 성장한다면 내년에도 거의 140만 대 가까운 차량 판매는 오피셜로 목표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그 이상을 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현재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란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또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매년 50% 성장할 초고성장 기업이란 것도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6%나 빠졌는데요. 본장이 시작되면 모든 단타꾼들 그리고 장투하자고 마음 먹었었지만 일단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한번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살까 하는 번뇌에 휩싸여 계신 중생 투자자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당분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이 타이밍에 장기 투자자라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추가 매수하려고 했으면 조정 타이밍에 사시면 됩니다. 현재 주가는 전고점의 저항에 막혀 있다는 점과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났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서 조정받을 타이밍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쌍한 위크 핸즈들 모두 털고 나면 이제 스트롱 핸즈와 다이아몬드 핸즈만 남아서 자리를 다 잡고 앉아 있으니까 본격적인 천슬라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기적인 조정의 저점은 전 저항선이자 이번 주가 급등의 시작점 그리고 라운드 피규어인 $800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차트상의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확률에 근거한 예측일 뿐 실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추가 매수 타이밍 잡는 정도의 용도 이외에 차트나 주가를 보면서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이번 실적 자체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특히나 마진, 수익성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뛰어난 수익성을 보여줬습니다. 부모로 치면 자식이 이번 시험에서 한 80점 정도를 맞을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생각도 못하게 97점 정도 맞은 느낌입니다. 기업이 길을 잘 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테슬라에 대한 저의 평가는 더욱 상향되었고요. 당분간 매도에 관한 의견은 완벽하게 제로입니다. 단타쟁이들이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겠지만 우리하고는 하등 관계없는 개미지옥에 빠져 아우성되는 중생들의 몸부림질일 뿐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